조금씩 강하게 나오죠. 자, 이걸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사이에 10월, 11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개판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개판을 만들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아마 녹화 방송 보시면 될 겁니다. 유독 심하게 종목별로 보면은 정말 개판을 만들어 뒀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메타버스 NFT 쪽 애들이 게임주 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내려오고 반등하면서 제약주들이 좀 튀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종목인 유유제약이 있죠. 그죠? 유유제약 강하게 튀어 올라왔어요. 자, 이거 벌써 몇 년째 울고 먹는다? 14년, 13년도부터 해가지고 벌써 7년째, 8년째 울고 먹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단타로도 매매를 하고 본주는 조금 무거운 듯한데 오늘은 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유 1우로 우선주로 단타성, 단기성 매매하시라고 제가 무방에서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11,000원 아래쪽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어제도 하고 엊그제도 했었죠. 그죠? 그리고 파동 나왔죠. 나오고 이 흐름이면은 내일 한 번 정도 더 흐름 만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일 거래량 흐름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단타 단기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제약주들이 최근에 흐름을 만들어서 올라와요. 자, 이게 과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오미크론 때문일까? 오미크론 때문일까? 오미크론 때문일까? 오미크론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사이클상 머니게임을 위한 사이클상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가 되어서 그런 걸까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 반등이다라고 상승이다라고 어디 M 모시기 방송에서는 처음 보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단기적 오미크론 때문에 단기적 반등이다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아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게 이야기가 맞을까? 그 이야기가 맞을까? 자, 그러면 한번 제약바이오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한번 차트를 좀 봅시다. 의약품 업종 차트를 좀 봅시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400일선 타고 횡보하고 있죠. 1200일선까지는 아직 20%가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주. 물론 의약품 외에도 일부 좀 포함이 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딱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코스닥 제약주, 그 다음에 코스닥 의료정력 봅니다. 자, 코스닥 쪽의 제약주들은 거의 중장기 추세 바닥까지 내려와 있죠. 작년 코로나 상승 이후로도 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게 1200일선이잖아. 1200일선. 이거는 아베 때문에 지랄 떨어가지고 추세 이탈된 거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지랄 떨어 빠졌다가 제약바이오주들이 훨씬 강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 시세를 주고 유독 10월달, 11월달 개판을 만들어서 추세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 반등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코스닥 제약바이오주가
단기적 반등. 자, 그럼 다른 섹터들은 올라가 있는 섹터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들이 중소형주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소형주 물론 코스피고 그리고 코스닥이고 그리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제약주들. 이 분위기와 이 흐름과 하락 파동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추세를 이탈하거나 코로나가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뭐 지금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희석이 될 거예요, 계속. 이때처럼 이런 분위기는 안 생길 겁니다. 이제 뭐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되려는지. 자, 어쨌거나 지금 자리에선 이게 지수가 내려오더라도 1200일선을 유지를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의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 자, 이 흐름을 중장기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주요하게 맥락과 파동과 흐름을 탔었던 자리들이 있죠. 지지됐던 자리들이. 이거는 뭐 IMF 때고 이후로 그죠? 그다음에 15년도 한번 타고 그다음에 18년도, 7, 8년도 한번 타고 20년도 한번 타고 21년도 1년 지났으면은 22년도 한번 또 탈 만한 한 자리죠. 흐름상. 1200일선이 우상향이면서 현재 지수 위치가 어디 와 있느냐를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종목들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1월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유제약도 보게 되면은 추세 바닥권에서 급등을 한 거죠. 다 기본적인 자리들이 그 자리였습니다. 몇 년 동안 이때부터 2014년도 올려놓고 매집하면서부터 그 자리에서 다 올라간 겁니다. 매번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을 냈던 건데 여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거래도 사상 최대 양봉 거래가 터지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일부 눌림 과정을 거치더라도 추가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나씩 두 개씩 흐름을 만들어서 움직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다른 종목들도 움직여지겠죠, 그죠? 자, 이 배경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 NFT, 메타버스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이 종목들의 시간을 또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흐름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도 있고 뭐 일동제약도 있고 이런 애들 뭐 이슈가 있긴 했는데 자 샘플로 예를 드는 겁니다. 샘플로 일신바이오의 경우도 보면은 그때 이후로 19년 거쳐서 2000년도에 초반에 코로나 이후로 1200일선 자리 잡고 정배를 만들고 한 4배 시세를 냈었죠. 그죠? 4배. 그리고 근 1년에 거쳐서 하락을 해서 추세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시간이 걸려도 이 자리에서는 만들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시간도 한두 뭐 3개월 분기가 걸리든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이 정도 상승을 했다. 이 정도 상승을 해 있다.
그럼 이 종목들이 한 번쯤 한두 달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또 이러한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 모아갈 수 있는 sek터가 어떤 섹터냐? 제약바이오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업종 차트로 보더라도 물론 이제 코스피 쪽 지수는 조금은 이제 뭐 저기에는 대형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사실. 셀트리온도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뭐 삼바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대여들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지수가 저렇게 약간은 내려왔을 텐데 왜곡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시총과 업종 차트를, 업종 지수를. 그래서 더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애들 때문에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코스닥 제약 업종 차트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적어도 한번 흐름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이 관련된 섹터들이 과거의 패턴들로 봐서는 충분히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상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제약바이오도 일단 봐야 될 거고요. 제약바이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끝났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그 우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다시금 내년에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섹터로 좀 생각을 합니다.